속된 말로 수유리 우이동에서 뭘 하자다가 바깥 어른이 뭘 잘못하셔가지고 뭘 하자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울며 불며 동네에서 떠나면서 이별하면서 아주머니들끼리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신 분들이 다른 데로 거주하시는데 그 동네가 여기보다 10배 이상 뛰어가지고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학교 하굣길에 한번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고 왔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통에 든 걸 사갖고 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먹었거든요. 근데 안 사갖고 오신 거예요. 왜 안 사갖고 왔냐 그랬더니 너 벌써 아이스크림 먹은 걸 그 가게 들어오니까 아저씨가 얘기한 거죠. 이 가게라고 하는 곳은 그 동네의 안전, 복지, 뭐 소비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정거장 역할, 센터 역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수유동이 왜 수유동이냐? 물 숫자에다가 흐를 유자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흘렀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천이 아직까지 흐르고 있다면 우리 수유리의 그 많은 개천들이 아직까지 흐르고 있다면 이 동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공교롭게도 날씨가 몹시 추운 영하로 내려간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우리 찐 강북구 주민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북구의 그 과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추억을 되살리면서 단순히 과거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강북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강북구에 오래 사셨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만 오늘 두 분은 강북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두 분은 특별히 요 수유동과 그다음에 우이동, 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다른데요. 그냥 우리가 그 법정동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대체로 화계사에서 저 도선사까지 이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유동하고 우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분 모시고 과거에 어떻게 이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지 뭘 추억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으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저희가 오늘 강북구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인선이라고 하고요. 73년 10월생입니다. 그래서 73년에 태어나서 이 집에서 태어났죠. 이 집에서 태어나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집을 제가 다시 또 이게 어루만지게 됐죠. 다시 수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카페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만은 성장을 73년도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만우절날 여기 수유리에 정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강북구에서 학창 생활 그리고 결혼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살아왔고요. 지금은 강북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까지도 저희 그 부모님들이 소유했던 주택을 이 강북구 우이동에서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늘 이 강북구는 이제 몸과 마음이 일체돼 가지고 저하고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동네가 됐죠. 오늘 제가 사회를 봅니다만 사실은 저도 강북구에서 초중고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강북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조금 본격적인 좀 질문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산이 되겠죠. 북한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이 동네의 가치, 이거는 어느 서울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위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구에보다도 무엇보다도 여기가 자연 친화적인 서울이면서도
여기는 순수한 그대로 내버려둬도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서울특별시 구중에서는 가장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구라고. 그럼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이미지 제일 떠오릅니다. 지금 오늘 이 모여 있는 카페 3사 이 장소에서 근접한 이 울타리는 우이동 오기 전에 장미원이라는 곳을 오면은 조금 문학적인 감수성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한국 문학과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장미원 하면은 소설가 이문열님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는 있다. 이거에 떠오르면 수유리 장미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 책에. 그런 식으로 문학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어떤 순수한 어떤 예술 이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이 우이동을 연결짓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 이 문헌적으로는 이게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일부러 막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지하고 보면은 좀 격세해 지금 많이 좀 그런 면에서 그때는 9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북구 우이동 이 일대 수유리는 이렇게 낙후된다는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멋들어진 동네였죠. 저는 그 실개천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합니다. 어디가 복개됐고 어디가 도로이고 하는 것, 그리고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신장로가 어디로 났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이제 장면 가르면 정말 장미꽃이 만발했었고요. 빨래골에는 물이 좋아서 그래서 빨래도 많이 했고 뭐 그랬던 동네 그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생활을 그대로 반영했던 이름들이 남아 있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름만 남아 있고 그 과거의 생활하고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개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한국 영화를 자주 봐요. 보면 그 결정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럼 70년대 초반 흑백 필름이든 컬러로 바뀌든 그거와 상관없이 수유리는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후반까지 80년대 초까지는 좀 뭐랄까 가난한 동네 이 개발화가 안 된 서울로는 절대 분류가 되지는 않아요. 수유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 자연하고도 가까우면서도 서울 시내하고 이렇게 근접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유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 수가 많았을 거고 학교도 갑자기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동네에 있는 중학교를 못 다니고 워낙 동네 애들이 중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까 미아리 고개를 다 넘은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자식들 세대한테 이해를 해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 동네가 가족 단위의 세대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우리 노인 이 두 분이 사시는 분들 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 동네가 그게 완전히 결정적으로 변한 동네예요.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그냥 그 싱글족들 있죠. 싱글 젊은 사람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집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세대들이 이런 형태의 세대들이 여기 거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애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애들이 있는 집들은 왜 여기를 안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약자들이 많은 동네가 좀 이 동네인데 그분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인도라든지 아니면 보행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차라리 신도시들 이런 데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북구에서 젊은 세대들을 갖다가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한 보행 통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이고 골목길도 살리고 근데 지금 하나 문제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근데 사라진 원인과 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두 분이 달랐던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아이들을 부르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면 이제 자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는 아직 자연이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그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신도시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그렇죠.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하고 친분이 있었던 동네 아주머님들은 속된 말로 수유리 우이동에서 뭘 하자다가 바깥 어른이 뭘 잘못하셔가지고 뭘 하자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울며 불며 동네에서 떠나면서 이별하면서 아주머니들끼리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신 분들이 다른 데로 거주하시는데 그 동네가 여기보다 10배 이상 뛰어가지고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뭐냐면은 어머님들은 지금도 뭐냐면 강북구도 다른 동네도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할 소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초고층화 과밀화 고밀도 이런 식의 동네로 되는 거하고는 또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당초부터 그 선을 딱 무 자르듯이 강북구는 완전 다르게 말 그대로 빌라촌 5층 이상으로는 무조건 안 짓고 완전히 서울에서는 다른 식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인식을 주민들한테 시켜놓고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좀 5층이면서도 얼마든지 위험하지 않고 관리인을 두면서 할 수 있는 주거 얼마든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바라볼 모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런 걸 찾기보다는 저 유럽으로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유럽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베를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게 런던 굉장히 고층 빌딩이 있는 이런 데도 대도시도 가지만 우리가 가는 곳들이 또 있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마을 타운들 옛날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데들. 자, 이런 데도 분명히 관광을 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뭘 얻느냐? 우와. 길을 다니면서 야 행복해. 옛날엔 TV에서 보던 그 옛날 건물이 저기 있네. 그리고 TV에서 보던 그 이쁜 유럽의 도시가 이쁜 유럽의 마을이 여기 있네. 하면서 그 유럽을 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베를린이라는 대도시보다도 우리가 그런 조그만 옛날 타운들에서 누리는 유럽의 향취가 더 많이 있다고요. 그럼 이 강북구는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뭐 그야말로 뭐 6층짜리 빌라만 빼곡히 있는 이런 강북구가 아니고요. 유럽에 우리가 관광을 가는 그런 아주 조그만 우리 타운인 거죠. 마을 관광 가는 그런 이쁜 마을의 형태를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우리는 자연과 산과 물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시면서 저도 뭐 사회관이라 얘기를 좀 보태고 싶은데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이 강북구의 가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그 지금은 다 편의점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동네의 가게가 그 지역의 하나의 빅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사갖고 가는지를 그 주인 아저씨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 하굣길에 한번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고 왔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통에 든 걸 사갖고 오시기로 했는데 안 사갖고 오신 거예요. 왜 안 사갖고 왔냐 그랬더니 너 벌써 아이스크림 먹은 걸 그 가게 들어오니까 아저씨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게가 그 집에서 뭘 소비하는지 또 급하면 저희 어머니가 대문키를 그 가게에다 맡기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가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라고 하는 곳은 그 동네의 안전, 복지, 뭐 소비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정거장 역할, 센터 역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물건만 파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중심 역할을 했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쌀가게 아저씨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쌀가게 아저씨가 쌀을 그 쌀독에다까지 이렇게 부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쌀독이 주로 어디 있냐면 그 대문 들어와서 현관 들어와서 마루를 지나서 부엌 저쪽까지 가니까 이 아저씨가 그 집안의 그 내부 상황을 다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보통 그 쌀가게 아저씨가 뭘 겸업을 했냐면 복덕방을 겸업을 많이 했고요. 지금처럼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 담배 한 보루 사다 드리면 그 집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상당히 인간적이었고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졌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소비와 생활을 수저하고 젓가락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아마 그런 문화들 때문에 그 이 강북구에 사셨던 어른들이 아까 오성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여길 떠나는 거를 굉장히 뭔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하고 떠났는데 지금 이제 격세지감으로 떠나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오르고 해서 안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 그런 나름대로의 과거에는 그런 자부심과 그다음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비 문화가 그냥 단순히 필요한 거를 지금처럼 그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유동에 가족 단위 세대들이 많이 살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는 참 애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같이 있고 이제 가족과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여서 여기에 많이 살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가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탈아파트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살만한 동네가 어디냐? 바로 이 수유동 또는 우이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19 묘지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여기 보면은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4.19 묘지 요 일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초라하다. 4.19 성역화된 묘역 근방 치고는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옆에 두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뭔가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교육하고 연관짓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동네는 없잖아요. 저런 데가 그렇게 돼 이러나요. 그 지금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강북구의 큰 특징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자연 그래서 발전 방향도 강북에 들어오면 다른 25개 구하고 다르게 25개 구 중에 다른 24개 구 또는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개발 중심이 아니라 친자연적인 도시로 서울 안에서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발전 방향이고 또 자연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향을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에는 그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거리고 이렇게 굉장히 교육 중심의 도시였고 정말 살기 좋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막 살아있었던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이들이 사라진 동네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진 동네로부터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곳,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좀 다시 이곳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수유동하고 우이동에 오래 사셨던 분으로서 수유동과 우이동의 어떤 추억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방향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